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시흥 장현지구에 네. 장현 N 플러스 빌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시흥시 장현 M 플러스 빌 주상복합 물건 보유하고 네. 있는데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향후 전망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네. 지금 장현 택지 위쪽에 그러니까 대동청구 아파트 네. 있는 쪽에 있는 거네요. 네네. 시청 옆에.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네. 대동청구. 이게 그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네네. 주상복합 아파트고 언제 매수하셨어요? 7월 달에요. 올 7월이요? 네, 아직 10월에 잔금 지급일이에요. 20년 그래서 7월에 예. 매수 계약을 했고요. 네, 네. 20년 10월에 잔금이에요. 네. 아, 몇 평이에요? 5구니까 25평? 아, 59제곱미터예요? 네. 59제곱미터. 그러면 이거를 매수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네. 이 계약 이게 매수를 한 이유가 뭐 거주를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아니요, 거예요? 투자로요. 아, 투자로.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뭐 주택은 따로 있으신데 거주 주택은 따로 있으시고 이게 투자로 이걸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59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네. 얼마예요? 1억 9천에 매수했어요. 1억 9천만 원. 네. 1억 9천만 원이고 그러면은 투자하면은 뭐 월세 투자예요? 전세 투자예요? 전세로 하려고요. 전세. 그러면 전세는 네. 얼마래요? 전세 1억 2, 3천? 1억 한 이렇게 2천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한 1억 3천 정도? 네. 그러면 지금 거기 원래 그 임차인이 없나요? 지금 저기 주인이 아직 살고 있죠. 아, 원래 주인분이 살고 계시니까 그 잔금 때까지 이렇게 이제 네, 전세를 네, 놔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투자 금액이 뭐 한 6, 7천 정도 예상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장현동을 좀 아세요? 잘 모르고요. 네. 그냥 호재가 있어서 네. 괜찮을 것 같아서. 어떤 호재가 있죠? 우리 시청자님이 알고 계신 거기 호재가? 저기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곳이라서 네. 뭐 신안산선, 네. 월판선, 네. 뭐 지금 서해선 다니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역세권이 되다 보니까 투자하면 괜찮겠다. 네. 아, 그러면은 여기를 지금 아예 요 근처에 거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아, 안산 쪽에 있어요. 안산 쪽에. 네. 그러면 안산 쪽에서 여기를 이제 그런 호재 때문에 매수를 한 상태고 네. 투자를 해서 뭐 전망이 이제 어쨌든 궁금한 거잖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뭐 일단 지금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장현 지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아파트는 여기 그 장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장현 택지가 보통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하는 곳이요. 네. 보통 신도시예요. 네. 신도시라고 하는 곳들은 왜 그 이제 아파트가 공급되기 전부터 이렇게 도시 계획이라는 걸 해서 여기는 네. 아파트도 짓고 여기는 뭐 기반 시설을 넣고 여기는 공원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계획된 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기 뭐 장현 택지도 그렇고 뭐 여기 뭐 근방에 있는 뭐 은계지구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택지지구로 된 곳들은 네.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기반 시설이 갖춰지고 그러다 보면은 신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깨끗하고 주거지의 역할을 잘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시다시피 이 장현 택지도 지금 그 이제 아파트들이 막 입주를 하고 입주한 것도 있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네.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능곡에 이제 아파트들 기존 아파트들이 있긴 했었는데 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장현 택지라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신규 택지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 여기 장현 택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이제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기반 시설들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네.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시는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교통적인 측면이 지금보다 더 보태진다라고 하면 네. 사실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굉장히 깨끗한 곳에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깨끗한 네. 기반 시설들이 있고 교통편이 지금보다 좋아졌다. 네. 근데 택지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가는 조금 낮았다. 이렇게 네. 되면은 금액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좀 높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신규로 입주된 아파트들은 금액이 좀 높아요. 기존에 이 장현동에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예.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는 장현 지구의 특징을 얘기 드린 거고요. 네. 그 이제 특징 속에서 이제 지금 우리 아파트를 좀 봐봐야 돼요. 네. 우리 아파트를 봤더니 주상복합이에요. 예. 이게 몇 년식이죠? 오래됐죠. 2004년. 2004년식. 예. 그럼 2004년식 주상복합의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죠. 네, 두 동 있더라고요. 두 동. 그러면 네. 2004년식의 소규모 이제 그 주상복합이잖아요. 네, 네.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또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주상복합은 이제 어쨌든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주상복합은 아닐 거예요. 네. 좀 이렇게 단지가 적고 뭐 기반 시설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네. 1, 2층에 만약에 1, 2층간 정도가 상가면 위에 그냥 아파트가 있는 이런 형태일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 연식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장현택지의 그런 그 신규 아파트들의 그런 앞으로의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네. 그거에 비해서 우리 아파트는 그 수혜를 다 못 받을 거란 소리예요. 네. 선호도가 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바로 앞에 대동청구 아파트는 조금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아파트라고 대동청구 아파트하고 한 3년 정도의 금액을 놓고 상승률을 비교하게 되면요. 네. 대동청구 아파트도 장현택지 안에서는 금액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연식이 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예, 예.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거보다 더 낮죠. 지금. 네. 더 낮은 상태고 네. 가격 상승률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화를 이룬 곳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확 티가 나버려요. 네. 금액이 안 올라가는 게.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지금 장현택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우리 아파트의 특징을 좀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일단 1억 9천에 샀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매수가잖아요. 네, 네. 매수가인데 이제 아직 잔금을 안 치른 상태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장현택지가 좋고 거기에 역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거는 맞지만 네. 우리 아파트는 그거에 대한 수혜를 진짜 장현택지의 신규 아파트들보다는 굉장히 적게 받을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장현택지의 기반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온 다 와서 얘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네. 그 다음에 조금씩 따라 올라가는 형태일 거예요. 예. 그 상승폭이 크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네. 이거를 장기 보유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장기 보유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 금액이 빠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은 네. 25평이 한 1억 9천 정도 된다라고 하면 네. 뭐 주변에 물론 뭐 단지인 곳들보다는 조금 싸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부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금액이 떨어지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이 아파트의 금액 흐름 보면 아마 한 1억 한 중후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억 한 5천에서 조금 넘어간 상태에서 1억 뭐 7, 8천, 9천 아니면 뭐 5천 요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상승폭도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전망이라고 하면은 조금 금액이 뭐 나중에 장현택지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교통편이 좀 갖춰진다라고 하면 예.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지 이게 뭐 갑자기 뭐 굉장히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장기 보유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지금 현재로는 뭐 이제 금액이 만약에 한 장현택지가 2년이든 3년이든 지나면 지금보다는 좋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한 2억 초반대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시기를 따지지 마시고 예. 그냥 매도를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단기간에는 안 와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 2년 정도 지나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목표가를 그리고, 한 2억 초반 정도 잡으시면요. 네. 이게 아파트 가격이 20% 오른 거예요. 아.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에는 1억 9천에 사서 2억 초반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한 20% 정도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아시겠죠? 그리고 네. 그게 조정 지역인데 네. 그럼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 해야 되나요? 조정 지역이 지금 이게 7월에 계약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 주택이 있으세요? 없어요. 주택이 없어요. 네. 주택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1주택인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요걸 사게 되면 1주택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시흥이 6월 19일 날 지정이 됐어요. 아, 예, 예. 6월 19일 현재 만약에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라고 하면 네.
계약금을 6월 19일 이전에 걸었다, 그러니까 17일 이전에 걸었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가 조정지역이 될지 모르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 상태에서는 사실 2년 보유만 해도 돼요. 만약에 무주택자가 사는 거라면.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7월에 이미 조정지역이 된 이후에 네.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비과세를 받으려고 한다면 거주 요건을 네. 채우셔야 됩니다. 그죠. 2년 실거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지 뭐 꼭 실거주를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법이 내년 또 6월 1일부터 이제 세금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단기 보유자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간다라고 하면 한 2년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세금적으로는 조금 올라간 상태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래 보유하지 마세요. 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그 청약을 할 때 네. 그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무주택으로 이게 인정이 된대요. 그 저기 그냥 공공은 아니고 네, 민간 분양을 할 때는 네. 이게 무주택으로 뭐 저기 인정이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거는 공시가액이나 면적의 기준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공시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집 공고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시가는 아, 매년 네. 다르게 바뀌는 거니까. 아 예. 네, 그렇게 예.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